자, 이제 이 AX 이야기를 들을수록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이걸 겁니다. 결국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일 텐데요. 이번에는 기술이 어떻게 연결되고 또 왜 이 순서여야 하는지를 로드맵으로 풀어주실 예정입니다. 기술은 로드맵이 있어야 진화를 합니다. UBC의 CTO 서경민 연구소장님께서 맥스, 즉 매뉴팩처링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옥토퍼스 로드맵과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서경민 CTO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UBC의 CTO를 맡고 있는 서경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게 되게 오랜만이기도 하고 해서 좀 긴장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대도 됩니다. 또 많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제가 전달할 내용들을 좀 사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뉴팩처링 AX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맥스를 위해서 이 옥토퍼스의 기술 로드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부터 시작을 했죠. 그 뒤에 지금은 AI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서 현재는 매뉴팩처링 AX, 즉 맥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DX만 하더라도 공장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지만 여전히 연결과 가시화 중심의 DX만으로는 아무래도 성과가 좀 제한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하고 실행하는 게 좀 핵심이 될 건데요. 일단 이 DX와 맥스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사례를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 저도 조선소에서 좀 근무를 했고요. 근데 S중공업은 아니고 당시의 경쟁사,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회사를 좀 근무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거제 쪽에 고연터미널 가서 뭐 어묵도 먹고 술도 먹고 많이 먹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주로 했던 것들이 잠수함의 국방에 관련된 일들과 또 현재 이런 조선 쪽에서도 제일 하드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육상 플랜트에 대한 생산 관리, 이런 업무들을 좀 진행했었어요. 그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측에 보여드리는 자료가 실제 잠수함 내부의 영상이고요. 그 잠수함 내부에는 굉장히 다양한 센서 장비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잠수함 자료고 여러 가지 사진들 이게 보안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미 다 연구 결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현재 이 잠수함에서 제가 달성을 해야 되는 과제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이기종 장비 데이터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데이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이 표준 인터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수집이 어려워서 여기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새로운 수집기 시스템을 개발을 했어야 하고, 여기서 수집된 데이터를 다시 분석기로 넘겨주는 소위 말하는 어떤 그 표준화 없이 SI성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밖에 없던 좀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생각을 했죠. 데이터 자체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데이터가 흐르지 않는 게 문제구나. 그게 지금에 와서는 DX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실제 선박 건조는 아니지만 육상 플랜트의 생산 관리를 좀 해봤었고요. 이것도 뭐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들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좀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이 이런 육상 플랜트 사진이고요. 아까 이제 기부종 그룹장께서 말씀을 하셨던 큰 틀에서의 생산 계획이 아닌 특정한 모듈에서의 생산 계획도 필요한데, 사실상 생산 현장에 가면 우측에서처럼 굉장히 혼재 작업과 병목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측 위에 보시면은 배관 파이프죠. 파이프 때문에 아래에 지금 전장이라고 하는 생산 관리할 이제 그 작업자분들이 작업을 못 해요. 또 우측 하단을 보시면 그레이팅이라고 하는 그 어떤 철 의장 쪽에 있는 제품 위에 지금 이제 조명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그레이팅이 움직이면 결국 저 조명도 다시 설치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이 혼재 작업을 해서 굉장히 병목이 많이 발생한다. 여기서 이제 느꼈던 건 그겁니다. 계획이 또 없진 않아요. 분명한 계획은 있습니다.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실제 실행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게 실행과 연결될 만한 상황이 있으면 되지 않냐. 그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자율 디지털 트윈이고 제가 이거를 회사에서 열심히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쫓겨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그 당시에는 그게 좀 잘 안 통하더라고요. 이제는 저희가 이것을 자율 디지털 트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부터 AX 그리고 매니팩처링 AX까지 가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제조 현장에서 AX를 위해선 대체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될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로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변화가 잦아요. 우리 제조 현장은.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재고 관리, 물류 관리, 생산 관리, 품질 관리를 포함해서 굉장히 결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조 현장의 데이터들을 아까 수집을 하기도 되게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좀 실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AX를 다른 분야에서 잘하는 AX를 제조 현장으로 들고 왔을 때는 제조 현장에 맡긴 거 커스터마이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조 현장에 적합한 맥스를 실현하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였다. 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기술 로드맵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맥스를 위한 옥토퍼스 유니버스입니다. 사실 저희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저도 아마 나중에 마지막에는 맥스를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이 옥토퍼스 유니버스로 충분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단계별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처음에 이제 한 번 더 보여드린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매니팩처링 AX를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 옥토퍼스 유니버스에서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좀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께 설명을 드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이 슬라이드랑 다음 슬라이드에 있을 것 같아요. 자, 매니팩처링 AX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핵심 요소가 있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자동화라고 되어 있는데 저 자동화보다는 연결성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화 혹은 연결성, 그리고 자율화, 그리고 협업지능. 이 세 가지가 제가 생각을 하는 제조 현장에 맞는 AX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핵심 요소 세 가지를 좀 한번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자동화 연결성입니다. 사실 여기 자동화는 어떤 팩토리 오토메이션의 개념이 아니고 실제 어떤 데이터들을 자동적으로 수집을 하고 통합하는 개념의 자동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제조 쪽에서 이제 어떤 디지털 트윈을 포함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이제 제조 현장에 제가 많이 전달하는 질문이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좀 해요. 귀사의 공장은 얼마만큼 자동화가 되어 있나요? 실제 제가 그 안산이나 시흥 쪽에 있는 공장들을 가서 제조 현장을 보면 되게 자동화 잘 돼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자동화가 되어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정말 자동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90%, 99%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좀 함정이 있는 거죠. 자, 제조 현장에서는 99%의 자동화를 달성을 한다라고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50%도 안 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 자동화나 팩토리 오토메이션과 지금 현재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좀 다른 개념인데요. 단순히 자동화가 됐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설비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각각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각각의 설비들은 다 자동화가 돼서 다 동작을 하죠. 하다못해 CNC 머신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공구의 마모도를 예측하는 그런 연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공구의 마모도를 예측할 수 있는 다른 설비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없어서는 사실은 마모도를 잘 예측하지 못하는데 현재 각각만 잘 자동화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잘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한 것은 연결이다. 그래서 제가 자동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연결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연결을 데이터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통합은 사실상 이 공장 내에 있는 설비뿐만이 아니고 이 원자재나 물류나 밸류체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 우리는 OT, IT가 융합이 되고 밸류체인이 연합이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DX의 핵심이라고 보고 저는 이 DX의 핵심을 자동화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자동화라고 했을 때는 공장 자동화, 팩토리 오토메이션으로 이제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연결성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연결성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공장이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그 문제 시나리오를 전달을 좀 드렸고요. 뭐 이를테면 불량률이 증가했을 때 그거 원인을 즉시 추적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또 자재 물류가 지연됐으면은 이 공정이 언제 멈추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 생산 계획이 충돌했어요. 그럴 때도 이 공정을 멈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연결성이 되어 있지 않는 데이터를 통합 수집이 되지 않는 현장에서는 답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자율화고, 사실 자율화에 대해서는 방금 대표님께서 좀 설명을 좀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율화하면은 지금 맥스라는 키워드가 유행하기 전에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바로 이 자율 제조죠. 오토노머스 매니팩처링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20년부터 뭐 스마트 제조 혁신 비전과 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자율 제조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어떤 독일이나 니스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율 제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이겁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최소한의 인간의 개입으로 무인 인간의 개입 없이, 즉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의사결정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자율화라는 것이죠. 자, 이런 자율화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예를 들면 실시간 스케줄링.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는데 육상 플랜트의 생산 관리에서 겪던 문제가 딱 이거였습니다. 계획은 있어요. 계획이 있는데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빠르게 실시간으로 재스케줄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율화가 안 되어 있으면 달성하기 힘듭니다. 또 현장에서 어떤 재작업 발생했을 때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상황에 대한 얘기들이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자율적인 시스템을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실제 제가 생산 관리에서 봤을 때 어떤 그런 예기치 못한 병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현장의 경험이 굉장히 많은 숙련된 반장님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반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의 어떤 구조를 시스템이 대신해주면 그게 바로 자율제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율제조 관련해서도 이제 하나 예시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좀 대기업 사례기도 하고 해서 조금 보안상의 이슈로 제가 좀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다 좀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아마 자율제조랑 여러 가지 또 다른 대기업에 대한 사례들은 뒷세션에서 많이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협업 진행입니다. 세 번째, 자동화 혹은 연결성, 그 이후에 자율화를 거쳐서 현재 우리가 달성을 해야 되는 마지막 핵심 요소는 협업 진행인 거죠. 협업 진행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협업 진행은 이기종 시스템, 그러니까 기능과 성능이 다른 다양한 설비나 로봇, 작업자들 간의 지능적인 협업을 협업 진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협업 진행이 왜 필요할까요? 지금 이제 저희 회사에서 다양한 제조 현장을 대상으로 협업 진행 시뮬레이션을 좀 하고 있는데 그때 이 현장 상황을 보면 좀 이렇습니다. 조립 공정 좌측 상단에 있는 그림처럼 되어 있고요. 우측 상단에는 전체 공장들이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다양한 설비들로부터 발생한 가공품을 특정 설비에서 특정 설비로 이송시키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고 있고, 여기에 무인 물류 로봇을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 투입 가능한 로봇의 기능과 성능이 달라요. 모든 것들이 동일한 성능과 기능을 가진 로봇들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를테면 앞에 있는 AMR 같은 경우는 실제 로봇 팔이 있어서 픽앤플레이스가 가능하고요. 뒤에 있는 AMR은 자율주행이 가능해요. 그런데 세 번째에 있는 AMR은 적재는 잘할 수 있지만 자율주행은 되지 않고 추종을 합니다. 누군가를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보통 팔레트를 실을 수 있는 리프트형 AMR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AMR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회사들이 로봇을 도입을 할 때 한 번에 도입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능과 성능이 다른 이기종 로봇들을 가지고 특정 설비에서 특정 설비까지 가공품을 이송한다고 하면 협업 임무가 몇 가지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배치, 픽앤플레이스, 들어서 나해주는 적재되는 이제 AMR이 가야 되는 이송,
이런 다양한 협업 임무들이 발생을 해서 그런 협업 임무들을 대체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협업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는 픽앤플레이스로 뒤에 있는 AMR한테 전달해 주고요. 뒤에 있는 AMR은 물건을 짚고 이송을 하고 두 모바일 로봇이 서로 협업을 해서 이송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AI로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협업지능이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구현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말고 그럼 제조 현장에 협업지능이 필요한 경우 없을까 많을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요 우측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충분히 예상이 되실 것 같아요. 보통 회사들이 무인지게차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무인지게차가 팔레트를 가지고 다른 설비 쪽 혹은 보관창고로 이동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무인지게차와 리프트형 AMR의 협업을 해서 이 상황을 실현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저희 UBC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여러 가지 알고리즘도 개발하고 또 이제 환경들도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사례는 이제 제조 현장의 아주 전통적인 제조 현장의 사례인데요. 좌측에 있는 이미지는 영상은 실제 설비들 사이에 고정된 로봇 암을 사용을 해서 앞에 있는 설비에서 뒤에 있는 설비로 제품을 가져다 주는 전형적인 제조 라인이에요. 근데 이 제조 라인을 보시면 뒤에 있는 지금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로봇 팔들 같은 경우는 제품이 오지 않으면 일을 안 해요. 다시 말하면 효율성이 떨어지죠. 왜 이런 제조 라인에 4대나 되는 고정 모바일 로봇을 고정 매니플레이터를 써야 되냐? 고정 로봇을 왜 써야 되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고,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제조 현장에서는 나중에 설비들이 증축이 되거나 배치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고정형 로봇을 어떻게? 라는 이제 고민들이 생기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각각의 설비들 사이에 실제 거동이 가능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2대만 써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바일 로봇 매니플레이터가 그냥 이제 어떤 임무를 하냐? 그렇지 않죠. 협업지능합니다. 서로 간의 상태를 공유하고 공유된 상태에서 나의 임무와 상대방의 임무들에 대해서 충돌이 나지 않게 서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제조 현장이 나오게 되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고정식이 아닌 훨씬 더 유연한 방식의 어떤 협업지능을 이뤄낼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본 사례는 이제 물류 창고를 가면은 디깅이라는 어떤 이제 작업들이 있는데요.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뒤에를 꺼내기 힘들 때 그때 앞에 장애물을 치우는 행위를 물류 쪽에서는 디깅이라고 합니다. 그 디깅이라는 게 일반적인 스택 구조의 큐브 스트리치처럼 이렇게 적재형 보관 창고에는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요. 우측에 애니메이션 보시면 저희의 목표는 뒤에 있는 팔레트인데 앞에 팔레트가 가려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앞에 팔레트를 치우고 뒤에 있는 리프트형 AMR이 팔레트를 가져가는 그런 협업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앞에 것들은 저희가 실제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구현한 사례고요. 이것은 한번 AI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봤는데 마치 마트에서 물건을 찝는 아내와 그 물건을 담는 카트를 미는 남편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물류 현장에서도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AI이기 때문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뭔가가 잘못된 것을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AI를 통해서도 충분히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협업지능을 실제 우리 현장에 제조 현장에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작업자와 로봇 간의 협업은 없냐? 그럼 로봇과 로봇 간의 협업만 있냐? 그게 아니죠. 작업자의 협업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인간기계 상호작용이나 멈티나 이런 키워드로 사실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게 핵심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제가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딱 이겁니다. 맥스에는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연결성. 이제 제대로 나왔죠. 연결성. 두 번째, 자율화. 세 번째가 협업지능. 야, 이런 핵심 요소가 있는 건 알겠어. 그러면 이 핵심 요소를 대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라는 현실적인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옥토퍼스로는 가능하다. 옥토퍼스 유니버스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 설명을 하셨죠. 8개의 라인업들이 있는데 이 라인업들 중에 아주 심플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연결성, 즉 기반이 되는, 우리가 맥스로 가기 위한 기반이 되는 라인업들의 밑에 있는 옥토퍼스 트윈, 데이터 허브 엣지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연결성 달성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이제 자율화죠.
자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는 결국은 AI의 도움을 받고 혹은 와리펀 애널리시스, 즉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AI 허브나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두 번째 단계 자율화도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협업진행 어떻게 될까요? 협업진행은 뭐 인간과 이기종 설비이기 때문에 이기종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간도 되고 로봇도 되고 작업자도 됩니다. 근데 아마도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게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 간의 협업을 위해서는 피지컬 AI랑 로봇 허브를 이용해서 충분히 또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그 라인업은 아까 말씀드린 맥스를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단계별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졌다라고 생각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협업 진행을 위해서 저도 이제 이런 쪽에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제조 현장에서는 대체 어떤 협업 진행을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세 가지 키워드를 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기종 시스템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수행을 하는데 그 자율적인 의사결정 수행하는 환경이 중앙 통제가 아니고 분산된 환경입니다. 분산된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협업하는 게 지금 우리 제조 현장에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협업 진행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지 않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대체 협업 진행을 위한 기술 요소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인식에서 하는 것도 시작을 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포함한 AI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환경들이 필요한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협업 진행을 위한 기술 요소를 퍼셉션, 플래닝, 버추얼이라고 줬는데요. 로봇 회사들은 퍼셉션과 플래닝은 동일할 거예요. 근데 로봇 회사들은 버추얼이 아닌 로봇 시스템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실제 시뮬레이션 솔루션, 또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회사이기 때문에 가상 현장에서 가상 환경을 많이 써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한 플래닝과 퍼셉션이라는 것들을 현장에서 하기 어려운 실험을 가상 공간에서 학습도 하고 합성 데이터도 만들고 또 그 결과가 현실과 맞게끔 하는 그런 기술들을 연구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발표를 좀 마치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좀 AI를 빌려서 이제 제가 그 영상 하나 좀 제작을 해봤어요. 왼쪽은 조선소의 소위 말하는 물량팀이라는 것을 한번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물량팀이 뭐냐면 가보니까 특정한 임무를 부여받고 정말 그 목표치를 빠르게 완수해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공대, 별동대의 느낌이더라고요. 오른쪽은 또 이제 이삿짐 센터죠. 이제 이 두 가지 상황들을 보면 분산된 환경에서 각각의 작업자들이 서로 간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저희가 아는 제조 현장이 이런 물량팀과 이삿짐 센터에 있는 작업자분들을 그런 팀 구성이 작업자가 아니고 로봇으로 구성된 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로봇으로 바뀌고 그런 로봇들이 협업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경민 CTO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강연을 들으면서 마치 이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코스를 그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조 현장에 적합한 맥스를 실현하기 위한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주신 구체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감사드립니다.